안녕하십니까. 테트라 코리아의 최성규 수석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테트라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진행할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AS의 주요 모듈 중 하나인 마스터 플랜을 활용한 효율적인 재고, 수급 관리 및 이를 통한 고객 만족 달성 방안입니다. 먼저 본 주제를 진행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테트라 그룹과 테트라 코리아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트라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트라 그룹은 11개 국가에 18개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약 1000개 이상의 고객사와 700명 이상의 X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ERP 세계 최대 전략적 컨설팅 파트너사입니다. 테트라 코리아는 테트라 그룹의 글로벌 그룹의 한국 지사로서 2001년 6월에 설립돼서 현재까지 약 15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AS 프로젝트의 약 60% 이상을 수행한 마이크로소프트 AS 국내 최대 파트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조공원 인수가 33명으로서 그중 인력의 80% 이상이 전문 컨설턴트나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술력이나 혹은 사업 수행 경험에 있어서는 타 벤더와는 차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대 전략적 컨설팅 파트너사로서 해마다 VAR10 넘버1에 링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 파트너 채널이 이너서클 사입니다. 네, 저희 테트라 코리아의 주요 사업 실적으로는요, 제조업체로서는 마페이 코리아, 3디스크, 닥터블로이처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유수 기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제조 환경에 대한 어떤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또한 타 AS 밴드와는 차별되는 저희들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 및 서비스 업체에 대한 구축 실적입니다. 샤넬이라든가 캐논이라든가 게스 아웃백 등 이름만 들으셔도 쉽게 할 수 있는 유통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테트라 코리아가 ERP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자보, 코퍼레이션 같은 다양한 유통 산업군에 대해서도 현재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도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사, 국내에서 하시는 로컬 기업, 골프장 같은 경우도 있고, 3디스크도 국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약 쪽도 있습니다. 네, 제약 업체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질문사항 같으신 경우에 저희 영업 쪽에 다시 한번 질문해서 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본 주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주제는 마스터 플랜을 활용한 효율적인 재고 관리 및 고객 만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순서는 재고 관리의 중요성,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한 기업의 이익 극대화,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재무 수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재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평균 재고 자산은 매출액 100억 기업 대비 약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평균 재고 자산 비율 15%에서 40%를 가지고 상정한 금액으로서 전체 자산 대비 약 50,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 들어서 어떤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물류 컨설턴트를 통한 컨설팅을 통해서 평균 그 재고 자산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업분들이 높은 재고 자산 비율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자산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 재고 유지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매출액 대각 기업 대비 평균 4억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유 재고 금액 대비 평균 유지 비율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 그래서 약 평균 재고 금액 대비 유지 비율이 약 10%에서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고 계획 및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평균 재고 자산이 15%에서 40%라는 건 모든 산업군, 유통이나 제조, 문제에 대해서 평균 재고 자산 비율을 따진 거기 때문에 재고 자산 비율이 다소 높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재고 자산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떤 식으로 기업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영업이익 60% 증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과한 숫자를 집어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일단은 생산이나 혹은 마스터 플랜에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이런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마스터 플랜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일단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이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 보시는 간이 어떻게 보면 손익 계산서를 한번 보시죠. 자, 기포 손익 계산서에서는 전체 매출액이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을 매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료비 50만 원, 농업이 20만 원, 그리고 일반 경비를 약 20만 원 정도 소요를 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0만 원이 났습니다. 자, 이 재료비에는 불량재고나 불량재고에 대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과재고에 따른 추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야근비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또한 창고나 사무실에 들어가는 관리비나 상각비 같은 경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적시의 정량 그리고 적품을 가질 수 있고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해당 불량재고, 불용재고나 추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면 여기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재료비와 각각 들어가는 노무비를 저희가 절약할 수 있다면 영업이익이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충분히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제가 예를 드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60% 증가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10%든 20%든 증가한다면 실제 마스터 플랜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기업의 이익률에 혹은 영업이익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에 모든 기업분들이 가져가는 추세가 재고 회전율이나 재고 일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이나 부분들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고 계신 부분이고 IT 쪽에서는 ERP 시스템 혹은 재고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컨설팅 부분에서는 물류 컨설팅을 통한 그런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 플랜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기업의 이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스터 플랜은 기본적으로
고객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족시키는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을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 혹은 제조업체에 계신 분들은 생산할 것인가 또한 언제 구매하고 생산할 것인가 또 얼마나 구매 생산할 것인가를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사용하시는 유통 제조업체 분들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고 관리나 수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를 통해서 앞서 보여드렸듯이 어떤 재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어떤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 제조에 대한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타사와 차별될 수 있는 저렴한 판가로 적시의 정량 그리고 적품을 고객에게 납품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부용재고를 적게 가져갈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야근비나 혹은 야근식대로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우리 AX 마스터 플랜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커버하는지 AX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SCM 이제 물류관리 쪽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면 관리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면 계획,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수행과 평가의 이제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물류관리를 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생산성 본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AX 마스터 플랜에서는 생산이나 상품 구매 계획과 생산에 필요한 자재 소요 계획, 그리고 각 단계별 능력 계획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과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생산 계획이죠. 생산 계획과 그 다음에 자재 소요 계획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단계에 따른 각각 능력, 소요 능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에 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크센터별 로드 밸런스라든가 아니면 디스패치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아니면 유통업에 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창고에 대한 공간, 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행 단계와 이런 실행 단계와 계획 단계가 AX에서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한 결과 수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재고 일수라든가 아니면 재고 회전율 같은 KPI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AX에서 우리가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 플랜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냐? 자, 마스터 플랜은 폐기물 혹은 타겟형 대체와 같은 재고 소비 정보, 그 다음에 영업의 수주 정보, 그 다음에 구매 정보, 그 다음에 생산 정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세일즈나 디맨드나 아니면 서플라이, 프로피스트라고 부르는 수요와 수급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품목분별로 계획, 구매, 생산, 재고 이동 모두 정보를 생성하여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특정 고객으로부터 받은 영업 오더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의 수준과 앞으로 입고되거나 출고될 상황을 고려해서 유통업의 경우에는 특정 상품을 언제 얼마나 구매해야 되는지, 제조업의 경우에는 특정 제품을 언제 얼마나 제조해야 하고, 제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자재나 부자재를 언제 얼마나 구매해야 하는지, 또한 이런 구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에, 어떤 창고에 공간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한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 각각의 워크센터, 우리가 리소스라고 부르는 어떤 인력 혹은 기계장치에 대한 세파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특정 메인 채널에서 하부 서브 채널로 재고를 그 상품을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구매나 생산 외에 재고 이동이라고 해서 특정 채널에서 특정 채널로 옮겨주는 계획 정보들이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커버리지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급 활동을 진행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세팅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민맥스라든가 아니면 EOQ 경제적 발주량이라든가 아니면 리오더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리퀘어먼트라든가 피리어드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오더를 꾸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수급에 대한 재고 관리 혹은 수급 계획에 대한 굉장히 전략적인 전략과 전술을 이 시스템에서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MTS와 MTO에서 물론 제조업체 위주로 구분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전략을 꾸리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터 플래너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컨설팅하면서 크게 이제 구분하기를 MTS와 MT로 구분해서 마스터 플랜을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MTS는 이제 판매 계획을 바탕으로서 시장에서 판매나 수급 계획, 수급에 대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MTO 같은 거는 실제 고객의 수주 정보를 바탕으로서 판매나 수급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마스터 플랜도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시겠지만 내가 어떤 판매 계획을 잡고 이 판매 계획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제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MTS, 넥스트 스탁 전략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고객의 수주 정보만을 가지고 내가 상품에 대한 어떤 구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제조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넥스트 오더, MTO 환경 전략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두 전략에 따라서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어떤 식으로 꾸려가야 하는지는 할지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MTS의 경우에는 마스터 플랜의 주 소스가 주 원천이 수 예측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일즈 포캐스팅 혹은 디맨드 포캐스팅이라고 하는 어떤 수요 예측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계획 구간 안에서는 수주 정보라든가 구매 정보에 따라서 잘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리덕션 계획이라고 해서 포캐스팅 잡아내서 세일즈 오더가 오면 차후에 포캐스트에서 수주만큼 강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구매 정보나 그런 정보들이 바뀌지 않죠. 근데 MTO 같은 경우에는 그 원천이 고객의 수주 정보가 되기 때문에 계획 정보가 수주나 혹은 소비 정보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경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꾸려졌던 마스터 플랜은 기존에 들어가 있던 영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꾸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신규 수주 오더가 들어오게 되면 그 수주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플랜이 꾸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AX에서는 MTS, MTO를 환경에 맞도록 수립하는 방식이나 결과를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고 하면 다이나믹
마스터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수요 정보나 어떤 영업의 수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스테이트라고 해서 그런 그 변경된 정보 외에 실제 처음 꾸렸던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제 생산, 제 플랜을 수행할 때까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틱과 다이나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포캐스트 정보, 우리가 예측 정보를 바탕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캐스트,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스테이틱, 다이나믹. 이 세 가지 큰 그 마스터 플랜 유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유형에 맞춰서 아래 보시면 플랜 정보를 재생성한다든가 아니면 변경에 따른 변경 정보만 반영한다든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타임 구간입니다. 시간 구간으로 해서 프리즈, 서밍, 리퀴드 구간으로 보통 많이 나눕니다. 물론 이론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요 정보라든가 영업 수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프리즈 단계에서는 그런 변경 정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생산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셋업 단계에 들어가서 이미 기계에 대해서 셋업을 단계에 들어가 있고 바로 생산 준비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구매 유통업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구매 오더가 나가서 캔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클 경우 그 경우에 그 구간 자체를 프리즈라고 하고 그 구간 안에는 어떤 변경사항도 반영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밍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는 세 가지 계획 정보가 나온다. 첫 번째는 계획 구매, 두 번째는 계획 생산, 세 번째는 계획 재고 이동 오더 정보가 대표적인 계획 오더 정보인데 계획이 아니라 계산을 했을 때 바로 승인처를 거쳐서 바로 구매 오더와 실제 구매 오더와 이동 오더, 그 다음에 생산 오더로 변경을 해주는 구간입니다. 마스터 플랜을 꾸리다 보면 가끔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자동으로 뭐든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있죠. 뭐냐면 이 서밍이라는 이런 그 타임 구간 안에 들어온 계획 오더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스터 플랜은 단순하게 플랜 기능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업의 플래너가 이 계획이 맞다 틀리다라는 평가를 해서 승인 처리를 거쳐서 생산 오더라든가 구매 오더, 그다음에 재고 이동 오더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플랜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근데 판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서밍 구간에 들어온 모든 계획 오더는 승인 처리하겠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고객의 수주 정보나 생산 오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계획 오더는 승인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구간들입니다. 보통 리드타임 정도 되겠죠. 보통 리드타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퀴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경사항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어떤 리드타임 이후에 제조나 구매 리드타임 이후에 얼마든지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경우, 변경했다고 해서 원가가 발생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리퀴드 구간이라고 부르고 있고 어떤 이런 시간에 대한 구간들이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산이나 이 물류 담당하시는 분하고 영업 담당하시는 분하고 아기 소지가 반드시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생산에 대해서 생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셋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출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그 기계를 다 셋업을 해놓고 이제 뭐 화학에 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탱크롤 같은 부분들 청소해놓고 준비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영업 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시 오더, 비밀 오더가 발생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리즈 구간이라고 해서 이제 조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는 구간입니다. 네, 물론 이런 영업 부서와 물론 그 물류 관리 부서와의 어떤 그 생산 부서와의 조율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구간에는 원가 자체가 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경 사항에 의해서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조달을 할 것인가, 어떤 방식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피리어드라고 해서 기간별로. 그래서 특정 기간별에 발생한 모든 계획 구조는 하나에 묶어서 진행을 하겠다. 자, 이 기간과 리퀘어먼트라고 해서 그 발생한 오더별로 각각 발생한 소요 수량, 필요 수량에 대해서 각각 오더를 생성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간, 통합, 하나는 소요 수량에 대해서 각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구매 오더나 생산 오더를 낼 때 그 오더를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크냐. 크지 않다면은 그 재고를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리퀘어먼트라는 방식을 써서 어떤 그 플랜 구간 안에 있는 수요 수량만큼 오더를 내는 방식이 좋고요. 그것이 아니라 재고의 유지 비용은 뭐 현저히 떨어지는데 문제는 오더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크다. 이런 경우에 이제 수입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 수입에 대한 어떤 부대 비용들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 통합법을 사용해서 피리오드라고 해서 기간 통합법이라고 해서 플랜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오더를 통합해서 한 번에 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물론 제가 컨설턴을 했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계획 오더를 그냥 계획 오더별로 이제 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수입하는 경우처럼 수입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오더하는데 사실 팩스 한 장 넣거나 메일 넣거나 해서 오더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오더 비용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고 비용,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수요 수량만큼 구매하고 수요에서 떠는 그 비용 자체를 최적화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민맥스 방식이죠. 자, 이 민맥스 방식과 리오더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제 발주점이 이제 밀접하죠. 왜냐하면 특정 시점 이하로 재고 수량이 떨어졌을 경우에 얼마만큼 발주를 내고 또한 발주내는 시점이 어디냐. 보통 이제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에 대한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 A, B, C라고 해서 구분하는데 C 정도 레벨에 속하는 C 정도 등급에 속하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볼트, 너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할 때 이 맥스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수급을 할 수 있는 전략은 세 가지가 있다. 이건 통합과 그 다음에 리퀘어먼트, 소유수량, 그 다음에 민맥스와 리오더 포인트 시스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수급 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비용이 가장 절감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간략하게 어떤 마스터 플랜,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만족을 어떤 식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 다음 순서는 제가 AX에 들어가 있는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데모 시간은 타 세미나에 비해서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터 플랜은
프로세스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결과값만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을 수 있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목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AS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MS 제품하고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익스플로어 아니면 아웃룩 이런 또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능을 담고 있어서 정말 컨설턴트들도 모르는 기능이 있을 만큼 많은 기능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 앱스를 도입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비용들이 굉장히 정말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스터 플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업의 어떤 조달 전략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MTS와 MTO고, 이거는 이 전략은 유통업에 계신 분들이나 제조업에 계신 분들 두 분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MTS 같은 경우에는 포켓 아니면 스태틱이라는 AX에서 나오는 마스터 플랜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MTO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수주 정보라든가 어떤 수주 정보가 변경됐을 때 그 변경 정보를 마스터 플랜에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업 수주 정보를 하나 만든 정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다이나믹 마스터 플랜이 생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부에 따라서 한 사업부는 특정 사업부는 상품으로 보고 특정 사업부는 제품으로 본다라고 가정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이트가 3일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부, 3이라는 사업부가 1이라는 사업부가 있는데, 자, 1이라는 사업부는 내가 상품으로 유통을 하고, 3이라는 사업부에서는 이런 캐비넷이라는 것을 제품으로 생산을 한다. 그래서 수주 정보를 이와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하고 실제 우리가 다이나믹 마스터 플랜을 한번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등록된 수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이 다이나믹이라는 정보가 생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300개가 필요하고 현재 재고가 이 사이트에, 이 사업부에 없기 때문에 이 수주 정보를 반영한 마스터 플랜이 수행된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계획, 이런 상품에 대해서, 캐비넷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계획, 구매, 오더가 생성된 것이죠. 자, 보시면 계획 주문이 생성되어 있고, 이런 계획이 플랜이 오더가 되면 계획이라는 확정을 통해서 실제 구매 오더로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동일한 품목에서 내가 제조를 통해서 수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나믹 마스터 플랜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B00이라는 제품을
필요 일자에 조달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품목들이 필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N005에서 구매 오류가 생성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동 주문이 생성된다든가, 물론 N006 같은 경우는 현 재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획 오류가 생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수주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생산에 대한 그 생산 오류를 내리거나 하게 되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어떤 수주 정보, 그 플랜이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업 수주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수급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정보가 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생성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 마스터 플랜에 가서 생성된 오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이라는 그 콤보 박스를 보시면 스테이틱이라고 해서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포캐스트,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제 저희가 마스터 플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실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변경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은 수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플랜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틱에는 동일한 정보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300개 수주 내렸던 정보가 보이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다이나믹과 스테이틱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자가 고정된 값을 가지고 긴 시간을 계획을 할 때는 스테이틱 플랜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실제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계획들은 다이나믹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MTO 환경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듀얼 플랜, 두 가지 플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한 가지 계획만을 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보통은 권장하기는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사용을 해라. 그래서 계획자는 수주 정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서 변경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상세 앞으로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하위 실제 수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다이나믹 그 플랜을 가지고 실제 수급 활동을 진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이나믹 플랜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폴캐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폴캐스트 플랜을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캐스트는 좀 이번 시간에는 깊이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폴캐스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폴캐스트를 꾸리고 있고, 폴캐스트에도 다양한 전략들이 있죠. 시그널 하다든가 아니면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다이나믹 AS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웨비나 시간이 있으면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TS 학령에 계신 분들은 이와 같이 수요 계획을 수립하시죠. 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품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날짜에 물론 기준 일자입니다. 기준 일자에 얼마만큼을 내가 판매하겠다. 자, 보통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팟캐스트 정보 없이 뭔가 생산 계획을 꾸린다든가 아니면 구매 계획을 유통업 같은 경우 구매 계획을 꾸린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바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판매 예측을 가지고 수립을 하시죠. 예, 그걸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디맨드 포캐스트 판매 예측을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립을 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수립된 부분을 가지고 예측 스케줄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예측 수행을 하게 되면 요 동일하게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그 계획 오더들이 생성되도록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수요 예측 정보에 잡아놓은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이 품목들이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포캐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 계획 혹은 상품에 대한 구매 계획, 그 다음에 제조하시는 경우에는 생산을 활동을 하기 위한 원부자재에 대한 구매 계획이 같이 생성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캐스트 정보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스테이틱이라는 이 정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캐스트 정보들이 생성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AX에서 특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공급 일정 같은 것들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공급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이 어떤 재고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수요, 판매, 그 다음에 생산이나 구매에 대한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 6월에 제가 팟캐스트 정보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수요 정보에 이렇게 수요가 예측 정보로 잡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하면 수요 예측 정보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수주 정보가 얼마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에서 어떤 식으로 구매와 생산 계획을 꾸려졌다라는 부분들은 이와 같이 공급 일정이라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재고 예측이라든가 요약 정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인벤토리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화면을 통해서 좀 더 그래픽화한 유저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어떤 추이를 확인하기 쉬운 아주 그래픽화한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 예측에 대한 혹은 수요에 대한 어떤 식으로 수급 활동을 진행했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뭐냐면 생산 능력에 대한 계약 정보입니다. 자, 보통 이거는 생산하시는 제조업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작업장에 대한 캐파를 예약이라든가 작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만약에 유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능력, 계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요약 정보가 생성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라든가 품목 필요량 통계라든가 용량 요구사항 통계처럼 이렇게 그래픽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용량 필요량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필요량들이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데 어떤 계획이라든가 수행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런 증가함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각 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리소스라고 해서 창고라든가 아니면 생산하는 기계장치 아니면 인력에 대한 부분을 AX에서는 다 리소스, 작업장이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업장별로 실제 로드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마스터 플래닝과 실제 수주라든가 아니면 실제 생산 계획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가져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산 부하라든가 계획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장 그룹을 하고,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청구라든가 아니면 작업장에 대한 어떤 캡처에 대한 로드장들이 이렇게 화면에 도표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에이스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에 대한 어떤 수요 계획을 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작업장별로 PF를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루하실 부분인데, 변수 저희가 세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정 마스터 플랜이냐 동적이냐 해서 다이나믹이냐 스테이트이냐 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설정된 값에 따라서 실제 고정, 그 다음에 동적인 마스터 플랜이 수행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설정에서 우리가 재고를 포함하거나 트랜잭션을 포함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느냐, 계획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견적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몇 %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한 속성이나 무한 속성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이나 확정이나 정리냐 해서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프리즈냐 아니면 펌밍이냐 아니면 리퀴드에 대한 방식이냐 시간 구간이냐 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커버리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드라고 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간별로 통합하는 방식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수요랑 대비 계획 오더를 낼 거냐, 아니면 민맥스 시스템과 리워드 포인트 시스템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약 20분 정도 제가 간략하게 마스터 플랜에 대한 데모를 좀 진행했습니다. 네, 데모는 좀 짧게 진행을 했고, 왜냐하면 프로세스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마스터 플랜이 어떤 식으로 기획되고 어떤 값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저희 AS 시스템과 마스터 플랜 그리고 재고 관리, 고객 만족 달성 방안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부 최대근 상무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AX 웨비나를 공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질문사항 및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보내드린 메일 주소나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답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